안녕하세요. 사회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철학의 관점에서 사유해보는 코너, 문화를 사유하기 코너인데요. 오늘은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강풀 작가의 작품 무빙을 사유해 보겠는데요. 무빙2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사실 강풀 작가의 웹툰은 보지 못했고요. 드라마로 제작된 무빙, 조명가게, 마녀를 보면서 강풀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강풀 작가의 세계관이나 다른 작품들과의 연결성,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무빙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정말 감동의 도가니더라고요. 가슴을 막 때린다고 하잖아요. 매 회가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철학의 메시지들과 일맥상통한 대사들이 쏟아질 때는 어머, 이 작가 뭐야? 하면서 혼자 박수를 치면서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강풀 작가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그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그의 말을 직접 들었는데 더더욱 와 하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강풀 세계관, 한국의 어벤져스라는 말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지, 무빙 속에는 어떤 철학적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과연 무빙2에도 같은 원리가 펼쳐지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부터 무빙을 철학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사유해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아주 짧게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요. 무빙은 초능력을 가진 부모와 그 능력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이야기죠. 부모 세대인 장주원, 김두식, 이미현이 초능력자들인데요. 이들은 국가의 비밀 요원으로 쓰이다가 버림을 받고 이제는 조용히 숨어 살면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능력자들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나타나면서 이 평화로운 삶이 깨지고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히어로물 같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희생, 상처와 같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무빙 시나리오가 히어로물 중심으로 기획된 것을 보고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이 작품은 히어로물이 아니라 휴먼물인데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직접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바로 원작자이자 극본가인 작가의 생각이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이야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다운 철학의 메시지가 철철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철학적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사유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 사는 원리인 인의고요. 두 번째는 강자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먼저 무빙은 앞서 말한 대로 사람 사는 이야기죠. 사람이 사는 이야기. 네, 바로 이 말의 순서가 동양 철학의 이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전의 언어로 말하면 인의인 거죠. 자, 무빙은 인의의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인의란 단순히 한자의 뜻만 보면 어질고 의로운 것인데요. 이렇게만 챙기면 이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공자, 맹자, 주자, 이황이 어떻게 이 말을 풀고 있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메시지가 확인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 네, 이것이 인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의가 그냥 나열이 아니라 원리라는 거죠. 인이 의를 낳습니다. 인이 있어야 의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사유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맹자는 바로 이 순서를 강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시작인 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을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생물지심, 인지소득, 이위심.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사람이 그 마음을 얻어 자신의 마음으로 삼은 것이 인이다.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물을 지극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리는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인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은 이미 나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의는 절로 발현이 되는 건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인의가 무빙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볼까요? 큰 서사에서 볼 때 무빙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인의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 펼쳐진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무빙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의 서사를 그냥 압축하고 생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를 다 푸느라 이 초반에 전개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조인성이 몇 화에 나오나요? 글쎄 8화에서나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씬에서도 인의가 작동되고 있는 대사들이 빠짐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작은 씬들을 소개를 해볼 텐데요. 2화에서 한효주가 분한 미현이 어린 봉석을 데리고 외딴 곳에 이사를 왔죠. 그래서 낯선 곳에서 잔뜩 경계심을 가진 미현이 어느 날 봉석이를 업고 정육점을 찾았는데요. 이 정육점 사장님이 아니 아가 업고 다니기엔 너무 큰 거 아니가? 아가 어디 장애가 있는가? 라고 말을 하자 미연이는 이에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정육점 사장님 아들이 가게에 들어오는데 장애가 있음을 금세 알 수가 있었죠. 순간 미연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서둘러 가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에 머문 것입니다. 자, 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도 잘 판단하고 챙겨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사는 거, 떳떳하게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연이가 어떻게 인을 챙겼냐면요. 이제 가다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다시 가게로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타인을 챙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육점 사장님도 인의를 챙기신 분이시죠.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상대가 화를 내면 보통 기분이 언짢을 텐데요. 아유, 엄마가 참 힘들겠네 하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서 언짢기는커녕 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잖아요. 나중에 이 정육점 아들이 미현이를 또 든든하게 지켜주는데요. 자, 인의가 살아 숨쉬면 이렇게 서로를 돌봐주면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준 장면이라 저 너무나 흐뭇하게 봤습니다. 또 봉석이는 어떤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죠. 친구인 희수랑 대화를 나누는데 반 친구인 기수가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보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도와주려고 봉석이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희수가 그러잖아요. 너 쟤랑 친해? 아니? 근데 왜? 라고 희수가 말하자 봉석이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봤으니까 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불인 인지심. 남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말이죠. 바로 인의의 원리가 펼쳐진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무빙은 어느 순간이든 인의가 묻어나지 않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따지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요 장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류승룡이 분한 주원이요. 많은 분들이 주원이 스토리에 열광하시던데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주원이가 아내인 지희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는데 그녀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희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꼬박꼬박 존대해요? 그러니까 그쪽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자 지희가 다방 레지요. 그랬더니 근데요? 하고 대꾸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감동한 지희의 표정이 아주 오랫동안 화면에 비춰지는데 주원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죠. 지희도 주원이가 나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라고 말을 하잖아요.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며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바로 이 장면도 인의의 원리가 아주 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자, 이렇게 무빙은 매 회마다 인의를 따르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데요. 자, 무빙에서 찾은 철학의 이야기 두 번째는요. 바로 강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챙겨줍니다. 무빙은 힘센 자들, 히어로들의 이야기잖아요. 남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 힘을 언제 발휘하나요? 사람을 살리는 데 발휘를 합니다.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하거나 아무 데서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혹은 친구를 혹은 타인을 구하고 살리는 데 발휘를 합니다. 자, 이것이 강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며 타인을 돌봐주는 것이 진짜 강한 자, 히어로라는 겁니다. 중용을 보면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강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에 공자가 너그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그릇된 것 앞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강직하게 시비를 가리는 자가 바로 군자, 강자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들 결코 강자가 아닌 거죠. 미연이가 초능력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들 봉석에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영웅이야? 자기 힘 뽐내는 거? 그거 히어로 아니야. 라고 강자,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잘 이해를 해보면 앞에 인의의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실 텐데요. 네, 나를 사랑하면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인의를 벗어난 일이죠. 이건 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자는 바로 인의를 따른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무빙은 이렇게 나만 살겠다고 내 자식만 살리겠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식도 키우고 타인도 살펴주는 정 넘치는 따뜻한 우리 부모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히어로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 무빙을 철학으로 사유해 봤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강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극본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이 분량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쓰고 버리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게 하고 싶었다. 네, 작가가 이토록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의 작품은 이토록 감동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무빙2 역시 인의가 흐르는 사람 사는 이야기임에 분명할 것이기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빨리 제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무빙을 사유해 봤고요. 다음 사유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